예, 전남 광주 특별시 북구갑 정준호 의원입니다. 앞선 질의에서 우리 홍명보 증인에게 특혜 시비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다른 몇 가지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보 증인 2006년 독일 월드컵 앞두고 아드보카트 당시 감독을 보좌하는 코치로 발탁되신 적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당시에 지도자 자격증 없으셨죠? 없으셨죠? 예, 그 당시에 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비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대표팀에서 제가 요구하는 들어보세요. 회의는 없었습니다. 예. 예. 협회가 당시 지도자 자격증이 없었던 홍명보 증인에게 국가대표 A매치 출전 경력이 많다는 이유로 상급 자격증을 건너뛰고 곧바로 2급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예외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급 자격증 취득하신 사실 있으시죠? 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아니, 제가 조금만 더 질문 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규정을 확인해 보니까 대표팀 지도자는 축구협회 1급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협회에 물어봤더니 홍명보 당시 증인 전 감독 그 당시 코치가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이므로 1급 자격증이 없어도 무방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특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재밌는 거는 홍명보 감독이 이 특혜를 누려서 지도자가 된 이후에 2006년에 이 조항이 신설이 됐었는데 2009년도에 폐지가 돼서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지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제2의 홍명보가 나오면 그때 또 임시적으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 폐지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조 지도자 관련된 보조 지도자이기 때문에 1급 자격이 없어도 무방하다라면서 홍명보 감독을 당시 코치로 선임했다라는 그 협회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해보니까 입장을 물어보니까 다음 PPT 보겠습니다. 보조 지도자라는 직책의 정의나 규정상 근거는 존재하지 않고 그럼 2006년도 당시에 보조 지도자로 홍명보 코치를 발탁한 이유가 뭐냐? 선수단의 소통 및 팀 결속력을 다지는 가교 역할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편의상 보조 지도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뿐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보조 지도자라는 이 용어 자체도 이 홍명보 증인을 위한 특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앞선 그 배현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빵집 면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빵집 면접이라고 하는 이 특혜라고 하는 부분은 앞서 질문이 있었으니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실제로 그 홍명보 증인께서는 그 감독 선임 과정에서 본인이 개입한 바 없다. 협회에서 부탁을 해와서 수락을 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으로 밝히신 적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당시 울산 HD 감독 시절에 2026년까지 재계약하면서 10억 원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발표됐는데 국가대표 감독으로 연봉이 배 이상 증가한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축협이 이제 자료 제출을 거부해가지고 저희가 명확한 액수는 알 수가 없었는데요. 셀러리 리스크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하나로 38억 원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홍명보 증인 그 축협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는데 본인 감독 연봉 38억 맞는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일단은 제 그 연봉에 대해서는 상호 밝히지 않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38억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훨씬 적습니까? 훨씬 적습니다. 금액을 그냥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제가 이거를 밝힐 수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밝히면 뭐 위약금을 물게 돼 있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뭐 법적인 조항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신데 밝힐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금액을 제한한 거는 축구협회인 건 맞습니까? 본인이 제한한 겁니까? 뭐 상호 협의하에 했습니다. 뭐 상호 저는 협의입니까? 네, 뭐 돈 뭐 더 달라고 뭐 그런 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시한 금액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만 그 자격증 2급 자격 취득 예외 적용, 그다음에 보조 지도자이기 때문에 1급 자격증이 예외적으로 필요 없다. 그래서 선임을 했다. 두 번째. 아까 빵집 면접이라고 하는 세 번째. 그다음에 연봉과 관련해서도 배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언론 보도가 있을 정도로 네 번째 특혜가 있었습니다. 유독 우리 홍명보 증인에게만 이런 특혜가 집중이 됐고 그 사이에 한국 축구는 후퇴가 됐다라고 하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물론 거기에는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국민께 비춰진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몽규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정면 의원께서 아까 50억 기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정몽규의 매직 넘버 50억이라고 제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20년간 정몽규 증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꺼내던 마법의 숫자가 바로 50억입니다. 첫 번째 PPT입니다. 99년도 신주 인수권 매각 차익으로 5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이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013년도 현대산업개발이 거제시 하수광고 사업에서 관련된 좀 비위 사실이 있었는데 그 거제시의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서 5개월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받자 강경을 받기 위해서 53억 원의 사업 지원을 약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가 이로 인해서 1개월로 대폭 감격되자 당시 기사만 통해서 보기로 하면 5년이 넘도록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PPT. 정말 가슴 아픈 저희 지역의 광주 지역의 참사입니다. 2021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공사 중에 빌딩이 분고해서 정차 중인 버스를 덮여서 9명이 사망했던 참사였습니다. 이때도 희생자 추모 사업, 안전예산 등으로 50억 원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7개월 후에 22년 잘하는 화정동 아이파크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거듭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50억 약속 지키지 않고 소극적으로 일관하면서 유가족을 2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정면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증인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사선 권력의 연장을 위해서 축적 기부 50억 한다라고 했는데 이 관련된 내용 이행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축구에 관심 가진 거는 그 대우 로얄스를 인수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2천억 이상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에도 151억을 기여하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50억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거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해 보세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50억이 그렇게 바로 진행되지 않았다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다른 형태로 기여금의 그 형태가 많이 자주 변한 적은 있지만 네. 다음